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사자와 마녀와 옷장 책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이 한창인데 페번시 가의 아이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는 시도 때도 없이 덮치는 독일 공군의 공습을 피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먼 친척인 디고리 커크 교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디고리 교수와 가정부인 맥레디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방에서 어떤 낡은 옷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추운 겨울바람을 느끼고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루시가 들어간 옷장 안에는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인 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나무처럼 크게 자라있는 가로등 앞에서 루시는 파우누스, 즉 반인 반염소 툼누스 씨를 만납니다. 툼누스 씨는 루시를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여왕의 첩자이며 사람, 아담의 아들 이브의 딸을 발견하면 즉시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았다고 실토합니다. 툼누스는 루시에게 그 땅은 나니아라고 알려주고 나니아는 현재 무자비한 마녀가 통치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된다고 말해줍니다. 툼누스는 처음에는 루시를 납치할 생각으로 데려왔지만 루시와 친해지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루시를 다시 가로등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루시는 이 이야기를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지만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시의 모험에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았고 옷장으로 다시 가보니 겨울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뒤가 막혀 있었습니다. 특히 심술궂은 에드먼드가 루시를 가장 심하게 놀렸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루시가 다시 옷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본 에드먼드는 그녀를 놀리기 위해 따라 들어갑니다. 그는 정말 겨울 세계가 옷장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루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앞에 키 큰 여인과 난쟁이가 탄 마차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마녀였는데 에드먼드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에드먼드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여 자신이 나니아의 여왕이며 에드먼드가 마음에 쏙 들어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하며 마법을 걸어놓은 터키 딜라이트 젤리로 그를 홀립니다. 그런데 그 마법은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져서 주기만 하면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남매들도 한번 같이 자신의 성에 데려오라고 종용합니다. 마녀와 헤어진 후 에드먼드는 루시와 같이 옷장에서 나오지만 루시가 에드먼드도 가봤다고 말하자 루시가 맞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피터와 수잔에게 그냥 루시와 같이 놀아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심술을 계속 부립니다. 커크 교수 댁의 가정부 맥레디 부인은 아이들이 처음 올 때 자신이 손님을 안내하고 있을 때에 눈에 띄지 말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어느 날 남매들은 맥레디 부인이 손님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이 피한 곳은 바로 그 옷장에 있는 방. 설상가상으로 맥레디 부인이 그 방의 문을 열려고 해서 네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남매가 모두 나니아로 들어오게 되어 드디어 루시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드먼드가 나니아를 안다는 것을 들키지 말라는 마녀의 말을 잊어버리고 가로등으로 가려면 약간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드먼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안 피터는 에드먼드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들은 옷장 안에 있는 모피 코트 네버를 꺼내 입고 툼누스 집에 가는데 툼누스는 이미 루시를 도와준 걸 들켜 마녀에게 잡혀갔고 동굴은 마녀의 비밀 경찰 늑대 모그림에 의해 샅샅이 수색을 당했습니다. 루시는 자기 때문에 툼누스 씨가 잡혀갔으니 그들이 그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하는 비버 부부는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고대 예언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2명의 남자 아담의 아들들과 2명의 여자 이브의 딸들이 케어 페러벨 성의 왕좌를 차지하면서 마녀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비버 부부는 나니아의 진정한 왕,
위대한 사자라 불리는 아슬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슬란은 수년 동안 나니아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버 부부는 페번 씨가 내 남매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에드먼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비버는 처음부터 에드먼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으며 아마 하얀 마녀에게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마녀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오로지 터키 젤리를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녀는 남매들을 데려오지 못한 에드먼드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본성을 드러냅니다. 에드먼드는 후회하기 시작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슬란과 돌탁자 얘기까지 들은 마녀는 에드먼드를 끌고 돌탁자로 향합니다. 여정 중 만난 말하는 동물들을 마녀가 돌로 만드는 것을 보고 에드먼드는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피터, 수잔, 루시도 에드먼드를 구하려면 아슬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비버 부부의 안내로 돌탁자로 갑니다. 그러나 나니아에서의 마녀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얼음이 녹아 썰매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크리스마스라고는 없었던 나니아에 산타클로스도 등장해 일행에게 각각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피터는 칼과 방패를, 수잔은 SOS를 부를 수 있는 뿔 나팔을, 루시는 단도와 뭐든지 치유되는 힐링 물약을 받습니다. 마침내 아슬란을 만나게 된 그들은 에드먼드의 배신에 대해 고백하며 이미 자신들이 에드먼드에게 심히 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고해성사합니다. 아슬란이 피터에게 케어 페러벨 성을 보여주며 개인 면담을 할 때 마녀의 부하인 늑대들이 수잔과 루시를 공격하고 수잔의 뿔나팔 소리를 들은 피터가 산타에게 받은 칼로 늑대를 죽입니다. 아슬란은 그 자리에서 그를 기사로 임명합니다. 남은 늑대들이 마녀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나니아 군사들이 뒤쫓아 에드먼드도 구해냅니다. 에드먼드는 아슬란과 면담 후 남매들과도 화해합니다. 하지만 마녀가 아슬란 진영을 찾아와 배신자 에드먼드의 피를 요구합니다. 나니아를 만든 마법에 따르면 모든 배신한 자들은 다 마녀의 소관으로 그녀가 처치해야 하는 것이 법도이며 그것을 어기면 나니아가 심오한 마법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슬란은 마녀와 따로 면담한 후 마녀가 에드먼드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지만 마녀와 어떤 것을 거래했는지는 숨깁니다. 그날 아슬란은 마치 전쟁 때 자신이 없을 것처럼 피터에게 이것저것 전략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잠든 밤, 루시는 아슬란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보고 수잔을 깨워 아슬란을 따라갑니다. 아슬란은 중간까지 그들과 동행하지만 목적지인 돌탁자에 다 와서는 자매에게 나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돌탁자에는 마녀의 군대가 아슬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슬란은 성경의 예수처럼 에드먼드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녀 패거리는 아슬란의 갈기를 깎은 후 조롱하고 아슬란을 돌탁자 위에 묶어 살해합니다. 마녀가 물러간 후 루시와 수잔은 울면서 아슬란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밤을 새다가 울다 지쳐 이제 그만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이 돌아서자 돌탁자에서 큰 소리가 나고 돌아보니 돌탁자는 쪼개져 있고 아슬란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녀의 짓인지 어리둥절해하는 그들 앞에 아슬란이 부활해 나타납니다. 마녀는 배신자를 대신해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면 마법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아슬란은 수잔과 루시를 태우고 비어있는 마녀의 성으로 향해 툼누스와 거인 러블 버핀을 포함해 돌이 되어버린 나니아인들을 구해냅니다. 많이 불어난 아슬란 일행은 서둘러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피터의 지휘로 나니아인들이 마녀의 군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합류하자 전쟁은 금방 끝나버리고 마녀도 퇴치됩니다. 마녀의 간부인 난쟁이 또한 에드먼드를 확인 사살하려다가 화살 맞고 죽게 됩니다. 에드먼드는 마녀의 지팡이를 쪼개는 큰 역할을 하고 그녀의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데 루시가 산타에게 받은 물약을 한 방울 먹여 살아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슬란은 돌이 된 사람들을 구하며 루시는 물약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냅니다. 아슬란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 남매는
케어 페라벨의 왕좌에 오르고 그 뒤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오랫동안 왕과 여왕으로 살다 보니 말투도 완전히 변하고 예전 옷장을 통한 모험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얀 숫사슴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 왕족들은 사냥을 떠납니다. 그들은 루시가 처음 본 날 발견했던 가로등을 보고 이걸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옷장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니아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드디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들어갔을 때부터 시간은 단 1초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맥레디 부인은 다행히 그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어려진 남매들은 사라진 네벌의 모피 코트에 대해 디거리 커크 교수에게만 설명합니다. 디거리 커크 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주며 한번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었던 사람은 영원히 그렇다는 아슬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언젠가 그곳에 다시 가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드가 맛있게 먹는 동안 여왕은 계속 질문을 해댔다. 처음엔 에드먼드도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은 채 말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터키 젤리를 뱃속에 집어넣기에 바빴다.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왕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는 의심해보지 않았다. 에드문드는 단 것을 너무 먹어서 아까부터 속이 거북했는데 거기서 자기와 친구가 된 여왕이 위험한 마녀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속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드먼드의 머릿속에는 터키 젤리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비버는 나지막히 속삭였다. 아슬라님이 오신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어쩌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아슬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비버가 얘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씩 꿈속에서 누군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원대한 뜻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에드문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자는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아슬란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저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들이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갈기에 손을 얹어다오. 그렇게 함께 걷자구나. 마녀는 심오한 마법을 알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마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지. 마녀는 태초 이후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녀가 태초 이전에 고요한 어둠이 존재하던 때를 조금이라도 더 내다볼 수 있었다면 다른 마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게다. 결백한 자가 반역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그분은 오셨다가 금방 사라지곤 할 거예요. 하루는 그분을 뵈었다가도 이튿날은 또 못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은 구속을 싫어하시죠. 게다가 나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경 쓰셔야 하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마 종종 들르실 거예요. 단 그분께 절대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야성적이니까요. 길들인 사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의 두 번째 책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니아 연대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말과 소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